네, 상승의 트리거 시간입니다. 유망 업종군들을 또 공부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쪽 공부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AI 산업에 대해서 총정리 밸류체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AI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이게 반도체가 됐든 의료 AI가 됐든 로봇이 됐든 여러 가지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반적인 밸류체인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AI라고 한다면 과거에 인터넷 혁명과 또 비슷하거나 훨씬 더 인터넷 혁명보다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또 혁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일단 전체적으로 AI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결론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터넷 혁명에 버금가는 네. 그 이상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을, 글로벌 경제를 잘 보면 저성장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돈을 풀어왔었죠.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 소위 이제 미국의 IRA 법안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돈을 푸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하반기에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우려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에서 높은 금리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한 핵심 기술의 성장이 중요해지고 있고 그게 이 AI와 관련된 기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이 인터넷 혁명이나 스마트폰과 같이 네. 이러한 기술 혁명이 있었을 때는 연간 0.3에서 0.6% 정도의 연간 성장률을 상승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에 AI 경우에는 맥킨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연간 1.2% 정도의 연간 성장률을 상향시킬 수 있는 이슈로 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파급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인터넷 혁명 그 이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이유는 가만히 보시면은 정부의 투자, 기업의 투자, 그리고 여기에 개인들의 효용성, 활용성까지 겹치는 분야라는 거죠. 네. 그래서 AI는 지속적으로 개인들의 활용이 넓어지면서 그 비즈니스가 확장되는 국면에 초입해 있고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에 초입해 있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고민보다는 비즈니스 확장 관점에서 지금 반도체에 주목하고 있지만 더 많은 밸류 체인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AI 산업이 상당히 또 광범위하잖아요. 그 밸류 체인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것들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AI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GPT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챗 GPT를 통해 가지고 AI의 본격적인 성장의 개화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GPT라고 하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생성형 AI 기술이면서 트랜스포머 모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라고 하면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요. 유사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술인데 이거를 트랜스포머 기술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즉 트랜스포머 기술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고 사람의 질문을 사람의 형태로 대답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게 저희가 많이 쓰는 챗 GPT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AI가 파급력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성형 AI 밸류체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생성형 AI 밸류체인을 크게 기반 모델,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AI 반도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AI의 핵심 3요소를 양질의 데이터, 딥러닝 소프트웨어의 기술, 저전력 고성능 반도체 기술로 정의를 해본다면 이 데이터는 건물을 짓기 위한 원재료가 될 것이고 네. 기반 모델은 건물이 되겠죠. 이 기반 모델이라고 하면은 오픈 AI 혹은 네이버가 이번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하이퍼 클로버와 같은 부분이 될 것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스마트폰이 됐든 여러 디바이스 통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 소프트웨어라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미들웨어는 이 기반 모델과 어플리케이션을 잇는 중간 계층이 될 텐데요. 데이터를 관리를 하거나 미세 조정을 하는 영역이 되겠죠. 이 부분이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비즈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국내에 상장된 기업들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관련된 비즈니스의 상장 기업들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은 클라우드와 AI 반도체가 있는데 이쪽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클라우드에서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여기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AI 반도체로 엔비디아의 GPU, 이 GPU와 함께 들어가는 SK 하이닉스의 HBM 여기에 관련된 소분양 업체들이 먼저 주도를 했고 삼성전자도 HBM 출시를 앞두고 있으면서 관련된 소분양 업체들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궁극적으로는 HBM이 그치지 않고 파운드리 경쟁으로 나갈 것입니다. TSMC, 삼성전자, 인텔 3파전이 될 것이고 여기에 핵심 장비를 공급을 하거나 부품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 중복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업체들이 계속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AI 반도체 수혜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AI 반도체에 대해서 쭉 도움 말씀까지 들어봤는데 AI라고 한다면은 물론 우리가 종목별로 보자면은 최근에는 우리 증시 내에서 의료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또 선전을 했었잖아요. AI 종목별로, 종목군별로 밸류 체인을 또 나눠본다면 어떨까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상장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나열을 해서 네.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AI 활용과 관련된 밸류 체인, 여기에는 의료 AI,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로봇, 메타버스, 게임 등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의료 AI는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플랫폼이나 진단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이 나가고 있는데 모든 기업들이 최근에 다 신고가를 경신을 했던 좋았죠. 종목들입니다. 물론 2분기 실적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실적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종목들은 오늘부터 변동성은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중에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미국 중심으로 FDA 승인을 받거나 하반기부터 이제 국내 기반 그 이상의 해외 글로벌의 매출 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업체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앱노를 필두로 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최근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들 종목들은 기존의 실적들이 양호했던 종목들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AI를 접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해서 글로벌 비즈니스로 나가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앱노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은 앞서 말씀드렸던 활용 측면에서 대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분야가 될 것 같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자율주행도 있죠. 자율주행은 이 기존의 언어 모델과 다르게 또 다른 AI로서 중요한 영역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 퀄컴과 같은 빅테크 업체들과 경쟁하기보다는 우리나라만의 ADAS 칩이라든지 그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그런 기업들, 특히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넥스트 칩과 같은 업체들은 계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로봇, AMR 분야,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 등 분야에 계속적으로 기업들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 보자면은 대표적으로 빅테크 가운데서 애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또 AI 분야에 좀 소극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엊그제 애플이 폭스콘에 지금 AI 서버를 주문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애플 GPT가 만약에 속도를 내게 된다면은 향후의 판도가 좀 바뀌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애플은 누가 뭐래도 이제 빅테크 네. 중에서도 가장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사진, 동영상에 대한 데이터는 아마 애플의 아이폰 통해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그러겠죠. 생각이 됩니다. 애플이 본격적으로 이 AI 시장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면 애플은 과거 아이폰처럼 B2C 기반의 엔드 비즈니스단에서 온 디바이스 형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AI도 디바이스 형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 확대가 될 텐데요. 여기에 애플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확장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아이폰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진들을 저희가 찍어 놓은 사진들이 캡션을 달아 가지고 분류를 한다든지 네. 우리가 찾기 쉽게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자연어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라벨링 작업들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술력이 있고 다만 향후에는 이 AI 디바이스가 마이크로소프트도 스마트폰 혹은 다른 형태로 디바이스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결국 소프트웨어 파워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경쟁을 함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도 다른 양상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AI 성장에 따라서 반도체의 성장은 어떨 것으로 앞으로 예상을 하세요? 네, 이 부분을 이제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까지는 AI의 성장에 따라 가지고
클라우드에서 AI 서버를 관리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 다들 아실 거고요. 앞으로는 애플이 참전을 하든 여러 가지 형태로 디바이스가 확장이 됐을 때는 거기에 관련된 이제 GPU 방식이 아닌 NPU 혹은 ASIC 반도체 형식으로 반도체의 종류가 다변화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소부장의 수요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반도체의 칩의 성능을 높이는데 중요한 부분은 성능을 높이면서도 데이터 병목을 줄여주는 데 네.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병목을 줄여주기 위한 반도체 기술이 향후에 반도체 업종에선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고요. 핵심만 정리해드리면은 1세대에는 GPU 중심이지만은 2세대로 넘어갈수록 ASIC 반도체 NPU 중심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넘어간다기보다는 네. 공동적으로 동반 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HBM의 성능 업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여기에 핵심 공정이 TSV 공정이고 기판은 현재는 플라스틱 기판과 실리콘, 인터포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글라스 기판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앞서 TSV 공정 경우에는 국내 장비 업체들이 잘하는 분야가 되겠죠.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니스와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디스크와 같은 업체들과 경쟁을 해서 점유율을 뺏어오는 상황. 글라스 기판은 SKC가 글로벌 유일하게 양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기술력이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IP들, 파이라든지 메모리 컨트롤러와 같은 IP들은 데이터 병목을 줄여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와 같은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 유망해 보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파운드리가 다변화될 가능성이 있죠. 삼성전자가 TSMC와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졌지만 엔비디아의 캐파도 부족한 상황에서 AMD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이 캐파의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탑픽 종목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장비 업체들은 한미반도체, 오테크닉스 이런 쪽을 계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TSV 공정 말씀드린 글라스 기판 쪽은 SKC 그리고 이런 IP 업체들은 팹리스 업체들과 같이 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팹리스 업체들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뭐 텔레칩스, 넥스트칩 플러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정도가 좀 유망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